나 이거 살찐 거 전혀 아니고 이거 전부 다 붓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말씀드릴 5가지에 대해서 모르시면 아무리 노력하셔도 붓기 절대 안 빠집니다. 오늘은 붓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붓기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입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붓기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식단 조절을 하는데도 이 빵빵한 느낌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붓기가 오늘 생겼다가 오늘 없어지는 이런 붓기가 아니라요, 며칠에서 몇 개월, 몇 년까지도 유지되는 지방이실 수도 있습니다. 만성 붓기가 지속되신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붓기 빠르게 빼셔야 합니다. 붓기는 체내에 쌓이는 비정상적인 이런 물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붓기라면 내가 일시적으로 붓게 만들었던 요인들만 제거를 해줘도 자연스럽게 이 붓기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성적인 붓기인들 경우에는 내가 붓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신체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붓기가 해소되지가 않고 쭉 유지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비만에도 영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이유에 의해서 꼭 붓기는 해소를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붓기가 신진대사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들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소비해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부종이 생기면 이 부종으로 인해서 혈액순환도 저하되게 되고요, 림프순환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가 원하는 그런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들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자기가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겠죠. 즉, 지방을 대사하는 세포라면 아무래도 지방이 잘 태워지지 않는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종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게 된다면 체지방이 축적되는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붓기를 해결을 해주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들이 원활해지면서 체지방이 좀 더 쉽게 연소가 되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부종으로 인해서 림프순환 장애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은 꼭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액이 자꾸 정체가 되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림프순환 저하에 의해서 쌓여있던 노폐물들은 이 지방 조직과 같이 엉기면서 지방이 딱딱해지는 셀룰라이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셀룰라이트가 여러 군데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더욱더 림프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방이 잘 축적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종으로 인해서 림프순환 장애가 발생되는 것들은 빠르게 해소를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종으로 인해 활동량들이 줄어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을 해소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몸에 붓기가 늘어나게 되면 몸이 무겁고 활력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활동하는 양, 운동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운동량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기초대사량은 또 떨어지게 되고요. 이 기초대사량 저하는 당연히 체중 증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붓기는 꼭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근데 손이 부을 때가 있고 발이 부을 때가 있고 하체가 부을 때가 있는데 왜 다르게 부을까요? 붓기는 혈액순환, 림프순환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생활환경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체 각 부위들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얼굴이 붓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음식과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밤늦게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내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얼굴 쪽으로 체액이 몰려지게 되면서 얼굴만 빵빵하게 붓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팔과 손이 많이 붓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평상시에 손가락이나 손을 쓰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신 채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팔이나 손이 또 많이 부으실 수가 있어요. 다리가 주로 많이 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와 연관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한 더불어서 신장이나 심장 건강과 연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계속 앉아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맥 혈류순환이 좋지 않아서 혈액들이 그대로 다리에 저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한 자세로 많이 놓지 않는데도 다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붓는다라고 한다면 심장이나 신장 건강이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생리 전이라든지 혹은 임신 중이라든지
몸에 붓기가 늘어나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붓기이신 분들은 이 일시적인 붓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 중에도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아침에는 체중이 1kg 정도 빠져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1kg 늘었다가 또 다음날 아침엔 다시 정상 먹게 된다. 이러신 분들은 붓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체중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사이즈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냥 내 느낌만 부어있는 것 같다. 이렇다면 이거는 붓기가 아니라 체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붓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몸이 찌뿌둥하고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든지 관절 통증이 유발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지방인 경우에는 체중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고요. 지속적으로 체중이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붓기는 그냥 단순하게 수분이 몸에 많은 건 아니고요. 내 몸의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되지가 않고 자꾸 쌓여만 가는 그러한 병리적인 변화들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드시 저염식, 그러니까 나트륨이 적은 식사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붓기의 가장 큰 원인은 짜고 자극적으로 먹는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해질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최대한 물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고 물을 머금고 있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많은 국물, 찌개, 가공식품들 그리고 양념을 꼭 넣어서 먹는 음식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숟가락을 빼고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해보시는 것들을 꼭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이 칼륨으로 인해서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게 되면 부종을 해소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은 바나나, 키위,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강낭콩, 판유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더불어서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붓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가까이의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요. 몸에서 나트륨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부종이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밝혀졌고요. 특히나 고나트륨 식단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종을 해소하는 효과들이 뚜렷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들은 부종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짜게 많이 드신 날, 그런 날들은 꼭 물을 충분히 챙겨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부종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사가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노폐물과 수분 배출이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의 걷기나 자전거와 같은 이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부종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4가지 방법을 충분히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붓기가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부종이라는 것들은 습이라는 병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습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종도 잘 나타나게 되고요. 피로감이라든지 기력이 떨어진다든지 뿐만 아니라 관절통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병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습을 제거하는 약재들은 이수제로 포함되는 약재들이 많은데요. 복령이라든지 택사라든지 의인 이런 약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습을 배출해낼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종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계속 붓는다라고 하신다면 이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냥 몸에 있는 붓기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붓기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런 효과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붓기, 즉 부종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